네, 북한이 억류하던 미국인 2명 추가로 전격 석방했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. 동국대 김용현 교수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예, 보니까는 북한 이제 제프리 파울 씨를 10월 21일 날 석방을 했고 네네. 어제 이제 나머지 미국인 2명을 다 풀어주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말 그대로 전격 석방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.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석방? 그렇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석방 과정은 굉장히 전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네.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정보 총 책임자가 그렇죠. 북한에 들어가서 네. 그 두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. 네. 그것은 결국 그 미국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이번에 그 석방 과정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북한 역시 지금 그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압박이 있었고 또 지금 상황에서 북미 관계 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전격적인 석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그 석방 교섭에 나섰던 사람 제임스 클래퍼 국장. 네, 그렇습니다.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이면 정보기관 총 책임자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이런 사람이 그 석방에 교섭에 나섰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. 그렇습니다. 지금 클래퍼 국장은 미국의 정보 관련 한 10여 개 부서를 총괄하는 네.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. 매일 아침에 오바마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서 일일 정보 보고를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. 굉장한 비중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미국의 중요한 그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데리고 나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. 과거에 클린턴 전 대통령도 그랬고 예. 그렇게 본다면 과거에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비중이 있는 인물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요한 어떤 현안들을 서로 특사 자격을 통해서 뭔가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교환할 인물. 수 있는. 그렇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클래퍼 국장의 그 방북은 또 다른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국장 통해서 북미 간의 어떤 모종의 메시지 또는 정보가 교환됐을 가능성 우리가 충분히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그 부분입니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치적인 현안들 또는 정보 현안들 이런 것들을 그 북한의 파트너와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북한에서 누가 나왔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. 네. 사실 아직 확인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제 그 북한의 그 파트너가 클래퍼 국장의 파트너가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중요한 정치적 인물 예를 들면 그 북한의 그 최룡해 비서랄지 네. 또는 황병수 총정치국장이랄지 이런 인물들이 만약에 만났다면 이건 또 차원이 좀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없는데요. 네. 확인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매우 비중 있는 인물들을 만나면서 북미 간의 현안들을 논의했을 것이다. 이 부분이 앞으로 북미 간에 어떻게 문제가 풀려가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흐름을 좀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. 네. 미국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중간 선거에서도 졌고요. 네. IS나 그 중동 문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소극적에 대해서 내부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. 미국인을 모두 이제 석방시키는 데 성공했다라는 게 국내 정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그 정보국장이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. 오바마 대통령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입장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렇습니다. 이제 설명을 해준 그런 미국 쪽의 입장이 있다면 반대로 북한에서도 네네. 실무 총책임자, 정보 총책임자가 왔기 때문에 네네. 그쪽에게 요구하는 자신들의 뜻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뭐 인권 그렇습니다. 문제 같은 것도 있고요. 네네. 네. 그렇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수준에서 또 어느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을 다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. 네.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유엔 차원에서의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 이런 것들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설명 그 과정에서 미국이 이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 압박을 좀 주도하지 않는 이런 흐름들을 북한이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고요.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북미 간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뭐 그런 매듭을 전혀 지금 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도 전달됐을 것이고 북한의 입장도 전달됐을 것이다. 이번에 그 미국 측에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.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가 간 겁니다. 특사. 그러니까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신이랄지 또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
어떤 식으로든 전달이 됐다.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,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메시지가 어떤 방법으로든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이 경로가 이번에 분명히 있었다.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북미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특히 최근에 대북 전단 문제로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네네. 이 부분에도 물꼬를 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.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이 북한이 이른바 통미봉남식의 그렇죠. 어떤 행보를 펼치는 네.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상황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면서 우리 한국을 압박하는 이런 흐름들을 이제 북한은 좀 상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역시 우리 남관계 차원에서도 2차 고위급 접촉을 계속 지금 뒤로 미룰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본다면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지금 국면에서 나서면서 북미 관계가 풀려가고 또 육자회담 재개 흐름이 만들어지고 남북 관계가 풀려가는 이런 과정들이 선순환적인 어떤 구조를 만드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좀 노력할 필요가 있고 북한도 역시 남관계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북미 관계의 그 개선은 실질적으로 어렵다,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. 이 부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남관계와 북미 관계를 또 같이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북한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그런 네. 압박 같은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네. 미국과의 어떤 화해 제스처를 통해서 남한 정부를 또 압박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 카드로 억류중인 인질 카드를 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. 그렇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북한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정세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이번에 그 인질 석방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